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서드 포지션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강의에 나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서드 포지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드 포지션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포지션이 첫 번째 포지션, 퍼스트 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던 위치였죠. 이 위치였는데 우리가 짚던 1, 2, 3, 4번 손가락 중에서 3번 손가락을 짚던 이 위치, 그러니까 스티커로 따지면 두 번째 스티커인 이 위치가 1번 손가락 자리가 되는 것이 서드 포지션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번째 자리로 짚던 자리를 1번 손가락으로 짚으면 그건 세컨 포지션이 되겠죠. 근데 세컨 포지션보다는 서드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더 수준이 우리가 더 높아졌다고 해도 가장 많이 쓰는 포지션은 첫 번째 포지션과 세 번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드 포지션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1포지션의 음정이나 또 기본적인 박자나 그런 것이 다 확립이 된 상태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드 포지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이것을 왜 쓰느냐 하면은 더 높은 위치를 짚음으로써 일단 짚고 있는 음정들을 더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일단은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은 뭐 레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짚은 게 지금 서드 포지션으로 제가 짚은 솔라시도가 되겠는데요. 이 음정을 사실 손쉽게 이렇게 1포지션에서도 짚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딱히 음정이 더 확대된 건 아니죠. 근데 확대된 거는 미줄에만 사실 해당이 됩니다. 네, 시까지는 원래 짚었기 때문에 도레라는 음정을 더 짚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면은 저 도레를 더 짚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서드 포지션이라는 걸 쓰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서드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예를 든 그 솔라시라는 이런 음정 같은 거를 줄을 바꾸지 않고서도 같은 줄로도 연주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있었다면 이렇게 짚음으로써 같은 줄로 음색을 통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줄을 바꿔서 약간 톤이 밝아졌느냐, 아니면 이것을 이 톤을 유지를 시키면서 음정만 이렇게 변화를 시켰느냐의 차이는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음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조금 더 완성도도 높여주고 조금 더 그 표현의 차이도 뭔가가 생기는, 정말 음색의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음정의 확대와 그리고 음색을 이렇게 맞춰서 연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뭔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포지션은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좀 굉장히 낯선 위치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집에서만 살고 우리 가족들만 보다가 갑자기 옆집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들을 뭐 이름도 알고 얼굴도 익히고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되면은 그 집에 놀러도 가게 될 거고 그 사람들도 우리 집에 놀러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드 포지션이라는 자리는 아주 생소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자리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좀 익숙해지고 음정을 잘 짚을 수 있게 되면 1포지션과 3포지션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포지션과 3포지션을 자유자재로 섞어서 쓸 수 있게 되면 실제 곡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교재로 가장 많이 좀 사용하기도 하는 스즈키라는 교본을 예를 들자면 스즈키 4권에 갔을 때 중반부에서 서드 포지션을 사용하는 곡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발디 협주곡인데요.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철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이 곡이 서드 포지션으로 처음으로 사용하는 곡인데,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뭐 서드 포지션이라는 교본을 따로 사용을 미리 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3페이지에 걸쳐서 서드 포지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만 함축시켜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연습만 하신다면 연결하는 연습까지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서드 포지션이라는 테크닉을 더 잘 익히고 싶으신 분이라면 서드 포지션이라는 교본을 따로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봐야 될 것은 서드 포지션의 자리를 그냥 처음부터 짚어보기보다는 그건 조금만 이따 짚어보고요. 1포지션과 3포지션의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거리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익혀보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가장 악보상으로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것, 맛보기라고 써져 있죠. 네, 서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그냥 일단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시키실 때 지금 파샵으로 제가 해놓은 이유는 다른 줄과 그 1번 손가락 자리를 일단은 다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에서 1번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걸 끄는 소리를 그냥 내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그냥 진행을 시키면서 손가락을 쭉 이동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동시키고 멈췄을 때 이 라라는 음정이 나는지, 물론 우리가 스티커가 있기는 하지만 좀 느낌을 익혀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위에도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엄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지의 위치. 엄지의 역할은 이 포지션의 각 포지션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됐는데 이 검지 손가락만 쭉 밀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엄지가 너무 앞으로 막 치고 나갔다든지 그러면 이 포지션에 맞지가 않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말로 이렇게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것처럼 손 전체가 여기에 지금 1포지션에서는 엄지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를 했다면, 스티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였다면 3포지션 갔을 때도 이렇게 가서 3포지션 스티커가 나오기 전에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좀 각도를 다시 잡아서 이 맛보기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줄부터 한번 이동하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점은 엄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완전히 꽉 짚은 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잘 이동이 안 되고 너무 손이 아프니까요. 이동시키실 때는 약간 힘을 빼고 다시 여기서 살짝 힘을 다시 주는 걸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줄 레 줄, 네, 계속 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지의 위치가 여기와 여기에 이 관계처럼 이동을 했을 때도 그와 비슷하게 위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줄은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보는 연습을 일단 해주시고요. 이 연습은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위치상의 맛보기의 역할 플러스
나중에 1포지션과 3포지션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끄는 소리를 제대로 내주시고요. 이게 조금 위치를 아시게 되면은 좀 끄는 소리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한 번에 좀 싹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지금 솔줄 정도의 음정까지는 지금 이 각도로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G현이라고 써져 있는 그 옆에 있는 악보는 이동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서드 포지션의 위치를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자, 이 3, 4번으로 짚던 자리를 1, 2번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느낌은 좀 비슷해야 되겠고요. 도, 레랑 레, 미는 다 오음의 간격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도레보다는 레, 미가 조금 좁아야 정상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음정이 좀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정 짚을 때 시도와 미파 뭐 이런 거 모아서 짚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를 토대로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음은 다 벌어지게 만들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레를 짚어봅니다. 미파는 반음이니까 모으고 이렇게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도 위치 찾고요. 도 위치 찾아주고요. 레 짚어보고 미, 그리고 미파는 반음이니까 붙이고 다시 1포지션으로 내려오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습을 통해서 이동하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음정을 처음으로 서드 포지션의 위치를 짚어보는 연습이 됩니다. 자, 레줄부터는 다시 좀 원래의 각도대로 좀 바꿔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줄 D현에서 똑같이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솔, 라의 간격도 도레랑 똑같죠. 옆줄에서 도레처럼 시, 도가 반음이기 때문에 딱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똑같이 근데 라줄부터는 미파가 반음인 것 때문에 2, 3번 손가락이 붙어야 된다는 걸 미리 한번 보시고요. 자, 시부터 솔, 파, 솔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1포지션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미줄에서 이제는 파샵이 아니라 파 제자리로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동되는 거리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멀게 가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파 제자리가 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시고 시, 라, 시는 오음, 그 다음에 시, 도가 반음, 그 다음에 레 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 후에 한 번씩 한 줄씩 음들을 잡아보는 연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요 네 번째 줄까지는 우리가 이번 강의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줄이 서드 포지션에서 잡는 모든 음을 다 차례대로 그려놓은 음계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묶어놓은 것은 반음이라서 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반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위치다 보니까 자꾸자꾸 짚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위치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2, 3, 4는 좀 알아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습이 좀 난이도도 좀 높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레 같은 음정을 짚었을 때 이렇게 옆줄의 개방현이랑 비교를 해보는 연습. 그게 아니라면 1포지션에서 이렇게 몇 음 정도를 짚어본 후에 네, 똑같은 음을 짚을 수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보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음정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는 겁니다. 자, 아예 서드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엄지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이 스티커의 위치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짚으시면은 1포지션에서도 이렇게 짚으면 이 음정들이 좀 올라오기 좀 쉬웠듯이, 좀 높아지기 쉬웠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것이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음에 플랫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서드 포지션 응용곡으로 고급편 첫 번째 곡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곡에서도 플랫으로 짚는 1번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정들을 잘 짚으려면 엄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 있어야 어쨌든 중심도 잘 잡아주면서 플랫도 음정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줄부터 한번 하나씩 음정을 짚어보죠. 자, 이걸 이제 정점에 두고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짚은 음정이 서드 포지션 음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례대로 쫙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화음을 펼쳐 놓은 연습. 이 연습을 하는 지금 의미는 음정을 건너뛰는 음정이 나와도 정확한 음정을 짚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는 항상 그 차례대로 이동하는 이 연습이 다 끝나신 상태에서 이 연습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조금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좀 자신 있게 짚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상태가 되셨을 때 밑에 아르페지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건너뛰는 음정이 나오니까 그 간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미를 탁 짚으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레 살짝 소리 내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이사이의 음들을 다 집어넣어보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4번.
아마 직접 지금 해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서드 포지션에 대해서 그냥 강의만 쭉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유 서드 포지션에서 저걸 언제 저렇게 짚을 수 있나 좀 막연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위에 있는 음계를 좀 시간이 드시더라도 개방현 비교해 보시고 1포지션으로 내려가서 소리 내보고 비교해 보고 아주 꼼꼼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연습은 우리가 처음 1포지션 자리를 익힐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한번 뭐 이렇게 짚어본다고 해서 익숙해진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기초편하고 한 초급편까지 열심히 했을 때 이제 조금 음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손가락인지도 외우고 좀 익히고 좀 편안해진 그 정도 단계셨을 텐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단계를 여기에서 이만큼 축소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이 연습을 정말 막 20번, 30번 아주 열심히 하셨을 때 음정이 좀 탁탁탁 짚어지는 그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포지션과 3포지션을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1포지션과의 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